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찔끔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지금 조금 전에 그 트위터에서 이제 차트를 올리는 사람들 견해를 좀 봤는데, 대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요즘에 많이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단기적으로는 좀 약간 비트코인이 올라갈 가능성이 되게 농후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일부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미 반등세가 있을 텐데, 좀 단기적으로 보자는 의미가 되게 짙어요.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여기서 이제 지금 보면 역 헤드앤숄더 패턴이 이제 완성이 돼서 7,549달러 언저리까지는 단기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되게 농후하다. 그래서 지지선은 7,400달러. 이 지지선이 가장 중요하고 어쨌든 올라갈 거다. 이제 주말이나 늦어도 이제 다음 주 초반까지는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거는 다른 차티스트인데 이 사람도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뭐 실력이 있든 없든 어쨌든 제가 계속해서 이제 오랫동안 지켜봐 왔고, 뭐 적중률이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이라도 높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그냥 참고적인 관점으로만 보시고 너무 과도한 돈을 많이 베팅하시기보다는, 지금 현재 장세가 아직까지 이렇게 채널이 완성된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역 헤드앤숄더 패턴은 이미 완성이 됐고, 그리고 단계적으로 이 사람은 좀 약간 보수적으로 보는 편은 아니에요. 나이가 좀 어린 편이라서 7,700달러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윗꼬리가 이제 말리면서 이게 만약에 떨어지면은 분명히 이제 급작스럽게 올라가면 조정 장세가 있을 확률이 거의 100%거든요. 그러니까 7,400달러에서 지지를 어느 정도 할지 그거를 지켜보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단기적 어떤 만약에 내가 단기적으로 들어갔을 경우는 조금 약간 짧게 보고 움직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수적으로는 7,500달러, 좀 약간 모험 성향이 있다 이러면 7,700달러. 예, 하여튼 그래서 그냥 이런 차트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도 그냥 참고만 하는 거니까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 어떤 무량님이 이제 구독자님 중에 무량님이 되게 근심스럽게, 왜냐면 그 댓글 몇 문장만 봐도 그 마음이 저한테 전해지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느껴요. 그래서 그분이 되게 많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더리움하고 리플코인 과연 정고 갈 수 있을까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딱 팩트적인 사실만 또 되짚어서 말씀드릴게요. 이미 여러분들 다 아시는 사실이겠지만, 일단 나스닥이라는 데에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 이 인덱스 지수가 올라가 있어요. 이 뉴스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비트코인 리퀴드 인덱스라고 여기 있거든요. 이게 그 인덱스 지수가 나스닥에 이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근데 전광판에 사진이 올라가 있는 거는 제가 구글링해서 서칭해서 이제 찾진 못했지만, 어쨌든 지금 인덱스 지수를 나스닥이라는데 이거를 올려놨다는 게, 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코인 일단은 올려놨다는 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히스토리를 만들고 맥을 만들고, 그 다음에 향후에 ETF가 이제 단계적으로 비트코인부터 이더리움, 뭐 리플코인까지 단계적으로 뭐 ETF가 승인이 난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현재 있는 뭐 한국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코스닥 시장, 이것만 바라보지 않고 코넥스 시장도 만든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현물 경제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가겠지만, 지금 마지막 유동성 공급을 하는 게 제가 봤을 때 마지막 폭탄을 터트리기 바로 직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대비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거를 만들어 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애들 장난하려고 계속 가격을 올려놓지 않으려고 이거를 그냥 만들어 놨다고는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뭐하러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겠어요. 업비트 같은 경우도 인덱스 그 테마 지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뭐 그것도 사람이 다 필요하고 연구 인력이 필요하고 코딩하는데 다 뭔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 돈이 들어가는 건데 그냥 그게 장식으로 해놓은 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그래서 분명히 좋은 일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이제 저는 확신하고, 되게 이상한 거는 시세가 찔끔찔끔 오르면 또 이런 악재 뉴스가 또 살살 나와요. 여기 보시면은 일본 금융청이 일본 내에 암호화폐 ETF 출시 판매 불가다. 이것도 사실 되게 악재 뉴스죠. 근데 거기다가 더 덧붙여서 국세청이 빗썸에 803억 세금 폭탄을 매겼다. 외국인 소득세 원청 징수. 이것도 사실은 악재 뉴스거든요. 근데 되게 희한하죠. 또 악재 뉴스가 또 있어요.
어떤 그 애널리스트가 BTC XRP가 아직 완벽한 암호화폐는 아니다. 갑자기 이거를 또 던졌어요. 그래서 코인니스에서 이게 나왔는데 저도 이 사람을 이제 가끔 보는 사람이거든요. 트위터에서. 제이코 캠필드라고 해서 그런데 이제 네임드인 사람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제 지명도가 있는 사람은 아닌데 뭐 이 사람을 뭐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인가 거기서 뭐 인터뷰를 했나 본데 이 사람이 뭐 그런 얘기를 했대요.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는 비트코인과 교환 매체 기능이 뛰어난 리플은 각각 확장성과 탈중앙성이 부족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딨나요? 코스모스라는 코인이 이제 등장을 해서 어떤 코인의 장점, 어떤 코인의 장점 이거를 엮여가지고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인터체인지 역할하는 아주 중요한 맥으로 작용하는 포인트가 되는 게 코스모스 코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어쨌건 모든 코인은 다 장점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걸 이제 다시 한번 새겨서 이제 말씀드리고 코인 가격이 슬금슬금 올라가니까 또 이상한 거는 또 역으로 또 악재 뉴스가 슬금슬금 퍼진다. 그래서 뉴스를 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 같아요. 뭐 이더리움에 관한 뭐 갑자기 뭐 9.5만 개를 매도한다 뭐 이런 뭐 어디 거래소에 막 이체가 됐다 이런 뉴스들을 곧대로 100% 믿으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근데 이런 식으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사람을 되게 농락한다니까요. 여기 스낵을 먹는 쥐가 있는데 뇌를 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우리 그 한국 사회 같이 주입식 교육을 되게 많이 받고 뭐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우리는 보통 노동자로 지내잖아요. 내 자신이 생각할 힘을 키울 만한 어떤 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뭐 유튜버에서 말하는 사람들, 뭐 일부 언론사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그 맥락에 관해서 그 문장이나 단어에 관해서 우리는 휩쓸리거나 막 이렇게 막 부안해동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결단을 내리기 전에 한 번 더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두 번 더 생각을 해보자라고 이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뉴스를 100% 믿지 마시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자, 여기 보시면 코인플러그라는 어떤 그 회사가 있어요. 블록체인 어떤 그 전문 기업인데 이 회사는 제가 이제 코인 하면서 되게 오랫동안 봐왔던 기업이거든요. 이 코인플러그를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코인을 발행한 회사는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를 가만히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UN 난민기구 지원. 여기 보세요. UN 난민기구하고 파트너십을 맺었대요. 그래서 R 프로젝트 난민 아이디 사업을 이제 기술 파트너로 선정이 됐다. 어쨌든 UN 난민기구가 뭐 UN이나 IMF, 뭐 BI, 뭐 그 어떤 그런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명성이 있고 지명도가 엄청나게 있는 데는 아니지만 어쨌든 국제 기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근데 파트너십을 맺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코인플러그에서 앞으로 뭘 할 거냐면 블록체인 기술 업체 코인플러그는 지난달 UN 난민기구 공식 ICT 프로젝트인 R 프로젝트와 탈중앙화 신원증명 기반 난민 아이디 사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달부터 서비스 개발에 착수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코인플러그는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민은행하고도 사실은 파트너십 관계가 있는데요. 근데 이 사람들이 R 프로젝트는 무하마드 누어 대표는 현재 350만 명이 넘는 로힝아 난민들에게 기본적인 개인정보 데이터 관리 체계와 신원증명 체계가 없어 생존의 기본적인 서비스에 접근조차 불가능한 어려운 상태라며 DID 기술이 이러한 상황에 해결책을 제시하기 적합한 기술이라고 판단해 접목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라고 여기 나오죠. 세계 최다 블록체인 기술 특허 보유사인 또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코인플러그는 세계 최다 블록체인 기술 특허 보유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기술이 되게 뛰어난데 토큰 포스트에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샘플링해서 신원증명 체계 이거에 관해서 본인들이 이제 샘플링 테스트를 한다고 하는데 선진국이나 뭐 우리 지금 사는 우리 사회에 이게 바로 이입이 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여기서 샘플링 테스트를 하고 막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보면 동남아나 이런 데서 이런 기술에 관해서 좀 테스트를 한다는 그런 의미를 되게 많이 갖거든요. 왜 그런데 먼저 하고 어쨌든 향후에는 이제 선진사회로 점진적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어쨌건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코인플러그는 이렇게 지명도도 있고 국제기구하고 파트너십 관계가 있는데 왜 코인을 발행을 안 할까.
이들도 본인들이 코인을 발행해서 자금을 어느 정도 사람들한테 이제 받을 수 있는데 왜 그런 걸 안 할까요? 자, 이거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이거는 제 영상 채널에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아톰 릭스 랩이라고 있어요. 자, 근데 KB국민은행하고 업무 협약식을 맺어서 파트너십 관계에 현재 있어요. 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말 다 끝났죠. 왜 그런데 아톰 릭스 랩은 왜 코인 발행을 안 할까요? 바로 이 사진 하나면 이분들도 사실은 코인 발행할 수 있어. 예전에 누구같이. 그래서 많은 돈을 움켜쥘 수 있어요. 근데 코인 발행 안 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코인 플러그도 안 하죠. 아톰 릭스 랩도 안 하죠. 그죠? 왜 이 사람들은 왜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데 왜 안 할까요? 이미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 관리 기술 협력, 그러니까 국민은행에다가 암호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를 이제 이식시키고 그거에 관한 어떤 기술적인 지원을 해주는 게 사실은 아톰 릭스 랩이거든요. 자, 한국에서 국민은행 하면 더 이상 얘기할 게 뭐가 있을까요? 그 정도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데 왜 코인을 발행은 안 할까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뭐 일부 유튜버들을 뭐 디스하거나 이러자는 의미는 절대 없어요. 그리고 뭐 저는 그러자는 의미가 아니라 항상 의심의 눈초리를 보면서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국내가 됐든 해외가 됐든 그게 누가 됐건 의심의 눈초리를 보시면서 사람들을 100% 믿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튜브라는 거를 우리는 요즘에 되게 많이 봐요. 저 같은 경우는 TV보다 사실 더 많이 보거든요. 이게 보면은 각 주제별로 내가 관심 있는 분야별로 막 이런저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전문가도 있고 존문가도 있고 개인들도 있고 막 자기 견해를 피잖아요. 근데 그게 재밌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뉴스에서 보지 못하는 거를 더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래서 뭐 별의 별 사람이 다 유튜브에 이제 참가해서 채널을 만들고 영상을 만들고 한데 일부 유튜버들 같은 경우는 자 가만히 보세요. 그러니까 지난 일 그리고 앞날에 관해서 제가 한번 말해볼게요. 어떤 게 있냐면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 앞에서는 일부 코인만 오른대. 일부 비트코인만 오를 거예요. 비트코인만 올라갈 거예요 라고 말을 하는데 또 그 이면에는 알트코인 있죠. 알트코인인데 묻지마 알트코인 같은 것도 있어. 그러니까 따져보면 그게 지명도도 없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주기적으로 소개를 했던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거야. 지금도 광고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되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되게 많이 하냐면 이중성이라는 거죠. 이중적인 게 되게 보인다는 거죠. 앞에서는 얼굴 딱 드러내고 비트코인만 올라갈 거예요. 비트코인만 사야 돼요. 비트코인이 막 올라갈 때는 그런 얘기를 해. 근데 또 한편에서는 또 알트코인 광고를 막 해. 그러니까 제가 왜 아까 코인 플러그랑 아톰 리그 랩스를 말씀드렸냐면 그 사람들은 코인을 발행해서 팔 수도 있는 사람이야. 어떤 일정 허접한 알트코인들보다는. 근데 코인 발행을 안 해. 근데 왜 일부 유튜버를 통해서 왜 코인을 광고하고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뭐를 위해서 그럴까요? 기술력이 그렇게 만약에 파트너십을 대기업하고 맺고 큰 금융 파이낸싱하고 만약에 맺었으면 우리 같은 개인적인 어떤 소규모 유튜버 하는 사람들한테 광고를 꼭 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이 있을까요? 제 말이 틀린가요? 어폐가 있나요? 그래서 늑대 여기 보시면 양의 탈을 쓴 늑대 이중성이 보인다. 이런 거를 절대적으로 조심하자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만약에 2020년 가서 장세가 풀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마 더 많이 알트코인이나 이런 거를 선전하고 거래소도 선전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저한테도 거래소나 코인이나 이런 거 뭐 의뢰가 오긴 와요. 근데 저는 솔직히 뭐 그걸 뭐 전문적으로 하자 이래서 사실 유튜브를 시작했던 건 절대 아니었거든요. 어쨌건 일부 괜찮은 코인도 오긴 했는데 저는 이제 저만의 이제 신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하진 않는데 어쨌건 절대적으로 조심하시라고. 그리고 앞으로 장이 만약에 풀려서 사람들이 막 그러면 그거를 100% 수긍해가지고 믿지 마시라는 거죠. 절대로. 예. 제가 이제 그래서 아톰 리그 랩스랑 이제 지금 보면 코인 플러그랑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거 같은 경우는. 자, 그걸 한번 또 말씀드렸고 또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그런 댓글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많은 코인들을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은 스스로 벌어 먹으려고 여기 코인을 많이 올려놓은 거 아니냐라고 이제 저한테 말씀하세요.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면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가 뭐 수억, 수백억, 예를 들어서 뭐 천억 이 정도 규모의 암호자산 회사가 아니에요. 얘네 수조 원짜리야.
근데 얘네가 전 세계에서 바라보는 어떤 그 눈도 많고 전 세계에서 뭐 지명도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되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인맥관계도 되게 많은데 얘네들이 허접하게 여기 올려있는 자 알트코인이 5,000개예요. 5,000개나 되는 코인 중에 추리고 추려가지고 여기다가 다 넣어놨을 때는 그게 단순하게 포트폴리오를 우리는 오늘 만들고 오늘 매도하고 내일 새로운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하면 땡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내 자산이 되게 작은 사람은 그렇게 하기 되게 쉬워. 근데 많은 사람은 그렇게 하기도 되게 쉽지 않아요. 업비트 같은 데선 특히나 지금 볼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모르는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어쨌건 여기 나와 있는 코인이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거는 뭐 각자 개인의 판단이죠. 근데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5,000개나 되는 어떤 알트코인이 지금 등록된 게 있대요. 코인 마켓캡에. 근데 그 중에 추려서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는 포트폴리오를 올려놓은 거야. 그러면 진짜 생각 없이 했을까요?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그냥 싸구려 무슨 뭐 이동식 푸드마켓이야. 예를 들어서 이동카야. 그러니까 어느 동네 가서 뭐 어디 뭐 대치동에 가서 애들 학원 끝나면 거기서 뭐 닭강정 팔고 내일은 뭐 한강 시민공원 가서 뭐 장사하고 어떤 날은 뭐 잘 만들고 어떤 날은 못 만들고 이러려고 하면 그 포트폴리오를 막 바꿀 수 있으면 그죠? 그게 신임 인지도가 있을까요? 수조짜리 자산을 운용하는 그런 회사인데 미국 세카고 아니면 증권거래위원회, 미국 선물거래위원회 이런 데서도 막 허가사항을 막 주고받고 막 이런 사람들인데 자 그래서 어쨌든 가만히 보세요. 그럼 만약에 진짜 허접한 쓰레기 같은 그런 회사라고 생각해보세요. 사람들 돈을 갈취했어. 미국에 있는 사람들. 그것도 수천억을 갈취했어. 근데 수조원 자산 규모 있는 애들이 수천억 갈취해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아이스크림카 같이 이렇게 쫓아가는 어떤 이 애들을 따돌리고 도망가듯이 하듯이 이게 쉬울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고 싸구려 장사로 이런 마인드로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지켜봐왔기 때문에 이제 저도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마지막 결론은 각자 개인의 판단이지만 잘 가만히 생각해보면 상식선에서 저는 이런 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리고 이것도 이제 뉴스에 관해서 이제 잘 보자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JP 모건이 이제 2018년도에 테슬라 주식이 몽땅 다 이제 매도 시그널을 보인 적이 있었는데 테슬라 주식이 올해 들어서 48.9%나 상승을 했었다. 그래서 뉴스나 매스미디어나 이런 금융사에서 보고서를 발행을 할 때 그거를 잘 이렇게 분별해서 파악을 하는 거는 개인의 능력이긴 하지만 몽땅 다 모조리 100% 오픈해서 정직하게 믿지는 말자라고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이 기사도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JP 모건은 예전에 참고로 본인들이 JPM 코인까지 스테이블 코인까지 내면서도 예전에 비트코인 영원에 수렴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회사 중에 또 하나예요. JP 모건 규모를 아시죠? 어느 정도인지. 자, 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는 데고 제프 베조스가 이번에 빌 게이츠를 전 세계에서 앞질렀다. 이제 더 훨씬 자산 규모가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보다 훨씬 앞질렀다. 그래서 이번에 연말 세일에서 아마존이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블랙 프라이데이 뭐 이런 걸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되게 많이 앞질렀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혼 해가지고 위자료를 되게 거액을 배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마존이라는 데가 이커머스의 대표적인 기업이잖아요.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데고. 근데 이런 데가 주식이 올라가고 급부상한다는 거는 사실상 암호자산하고도 사실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거죠. 지금 수치적으로 우리가 못 느끼겠지만 분명히 스트리트 마켓에 있는 데는 앞으로 지금보다 더 많이 장사가 안 될 확률이 높고 그게 뭐가 됐든 무슨 자영업이 됐든 유통 마진을 띄어먹는 그 물건을 떼어다 파시는 그런 분들이 됐든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이든 저는 향후에 재미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엔 플랫폼하고 연계돼서 껴있지 못하면 결국엔 다 망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에 관해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사실은. 자, 빌 게이츠를 앞섰다. 네, 제프 베조스가. 자, 그걸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시세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해서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7,400달러. 때를 만약에 지지하면 7,600달러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 지금 기사에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차티스트 두 사람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같은 경우도
그렇게 아까 말했잖아요. 한 사람은 보수적으로 봐서 7,550달러, 한 사람은 7,700달러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잘들 판단들을 하셔가지고 약간의 베네핏을 단기적으로 취하시는 것도 저는 이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매매의 어떤 그런 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신다면.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리플코인, 리퀴드, 인덱스가 나스닥의 전광판에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그거를 뭐 범핑 시켜가지고 부스트업 시켜가지고 엄청난 화랑 장세를 만든 건 아니지만 거기다가 이미 어떻게 보면 거푸집을 건설해 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뭐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간판을 걸고 영업을 시작하는 거는 조금 시간이 걸릴 뿐이지. 어쨌건 이미 마라톤은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업계 암호자산 시장을 되게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왜 되게 되게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저는 종이장 한 장 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계속 뉴스를 봐오고 이 히스토리 라인을 아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거에 관해서 확신이 있고 대충 미래에 관해서 어떤 그 비전이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그냥 가격만 딱 보면 비전 없죠. 오르지도 않고 계속 2년 동안 하락을 했는데, 그냥 일반적인 진짜 심플하게 생각하는 대중들 같은 경우는 이거 가망 없다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들은 다 떠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 오늘도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즐거운 하루들 되시고요. 오늘 일요일 하루도 좋은 일들만 가득하세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